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게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3년 한 2개월 됐습니다. 이제 주력 종목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는 NBA와 그리고 이제는 마감되었지만 일본 야구, 메이저리그 그리고 미국 축구와 각종 축구 종목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2개월 진행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8가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숲TV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적중 게시글을 통해서 모두 확인을 하셨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지만 유튜브 형님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숲TV 방송국 게시판에다가 모두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요거 제가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링크 남겨드렸고요. 요거 이제 뭐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아무거나 누르시면 됩니다. 날짜부터 그리고 이제 뭐 내용들 그리고 실제 달렸던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데이터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모두 확인 가능하시고 뭐 이제 아무거나 누르셔도 됩니다. 자꾸 이제 똑같은 것만 누른다고 해가지고 제가 방금은 가장 최신 걸 눌러드렸습니다. 모두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제가 최근에 형들한테 좀 밀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적중 일자 표기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적중 일자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연승 구간을 가리기 위한 꼼수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저는 적중 일자들을 모두 표기해 드렸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연승 구간인지 연패 구간인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표기해 드렸습니다. 꼭 적중 일자 참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데이터표 받으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24시간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또 숲TV 오신 분들은 이렇게 선착순 이벤트도 참여 가능하시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베이직하게 또 이벤트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뭐 추가적으로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즉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확인 가능하십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NBA 프리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최근에 보시면은 제가 지금 방송이랑 그 다음에 유튜브 제 커뮤니티에다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유독 11월 성적이 정말 좋아요. 이게 말로만 이러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방송이 이제 올해로 4년 차인데 22년 11월부터 이제 작년 11월까지 제 방송국 게시판에 11월 그 이제 날짜 설정해 놓고 쭉 살펴보시면 적중 내역이 다 뜹니다. 근데 유독 11월이 성적이 좀 많이 좋아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출발하자마자 11월에 금액업 3연승, 어제는 승부 금액업까지 적중 만들어냅니다. 또 금액업 올킬이기도 했고요. 정말 금액업 3연승에 좀 쏟아내고 있다라는 거 계속해서 11월 올해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브루클린과 미네소타 경기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가축 하겠습니다. 9667호님 별풍선 100개 적중 기원. 가축형 감사드리고 잠깐만 요거 한 경기 하고 바로 이어서 데이터표 좀 드릴게요.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떤 형태의 사설사의 통보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자, 브루클린이랑 미네소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 경기 또한 기준점을 좀 높게 받았어요. 8.5, 9.5 정도를 받았는데 사실 오늘은 제가 미리 숲TV 형님들한테는 이제 공지를 띄워드렸지만 역배 프렌 주의보를 띄워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말이 안 되는 기준점이 좀 많아요. 어제 보시면은 요거 형들 제가 오클라호마 마인승이 12.5마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그 어디니 휴스턴 15.5마인 보이시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또 제가 미네소타 10.5마인 덴버였나요? 아무튼 뭐 두 자릿수 마인을 제가 최근에 주력으로 좀 형들한테 잘 드렸어요. 그만큼 두 자릿수 마인을 굉장히 잘 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차이가 날 만한 게임들을 잘 보는데 오늘은 그런 게 없어요. 특히나 미네소타는 원정 경기제가 약팀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뭐 물론 직전 경기는 샬럿 원정 가가지고 128대 100점이었나? 큰 점수 차이로 승리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샬럿이 워낙 수비가 안 되는 팀이었다라는 걸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도 이번 개막 초반에 포틀랜드 원정 가가지고 사실 질 뻔한 경기를 어거지로 앤트맨이 10캐리 해가지고 경기 뒤집었던 경기가 한 번 있긴 하거든. 근데 오늘 앤트맨도 빠집니다. 여기에다가 그때 또 레이커스 원정이었나요? 가가지고 또 졌죠. 그러니까 미네소타의 원정 경기 문제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팀이 포스트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홈 경기에서는 포스트에 상관없이 외곽이 함께 터져주면서 같이 이제 득점과 스코어링을 쌓아내는 그런 이제 형식의 좀 농구를 잘 한단 말이지. 근데 원정 경기는 외곽에
볼의 흐름이 확 죽어버리기 때문에 단순히 포스트로만 게임을 해야 되는데 뭐 포틀랜드나 최근에 또 레이커스, 그러니까 미네소타가 원정 경기에서 고전했던 팀들의 공통점들을 보면은 포스트에서 게임이 잘 풀리는 팀들, 그러니까 홈에서 포스트가 좋은 팀들을 상대로는 꽤나 고전을 많이 한단 말이야. 유일하게 본인들이 득점을 할 수 있고 앞설 수 있는 구간에서 막히다 보니까 딱히 외곽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지. 물론 직전 샬럿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가드 형태, 포스트가 비어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이제 미네소타가 좀 압도적인 경기력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브루클린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 시즌 이제 아직까지 승리가 없죠. 0승 6패인데 이번 시즌 뭐 망했다고 표현해드리는 몇몇 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팀이 브루클린입니다. 인디애나도 팀 망했다고 말씀드렸을 뿐더러 브루클린도 이번 시즌 팀 망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번 시즌 아직까지 승리가 없죠. 근데 브루클린이 유일하게 그나마 홈 경기에서 괜찮아지는 게 어디냐면 포스트예요. 그리고 이번 시즌 마포주까지 데려왔기 때문에 포스트 라인의 힘이 생각보다 홈 경기에서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사이즈에서는 브루클린이 많이 밀립니다. 그거는 팩트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핸디캡까지 극복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 브룩 프랜승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브루클린 역배승까지 보기에는 아직까지 승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승리하는 방식을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배까지는 못 보겠습니다. 미네소타는 일반승 정도만, 언더바는 당연하게도 언더 볼게요. 포스트 게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브루클린은 백투백 경기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언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브루클린이 이번 시즌 이제 첫 승리를 거둘 때 어떤 식으로 거두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 아직까지 시즌 첫 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프랜승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인디애나와 미러키 경기입니다. 우리 가축 형님이랑 우리 그 다음에 료터 형님 두 분 다 감사드립니다. 빠르게 데이터 발송해 드릴게요. 형 하루 데이터도 가능하십니다. 하루 데이터도 가능하시고요. 자, 선착순 이벤트는 딱 그냥 인원수 차는 대로 바로 이제 닫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두 분 다 표 발송 완료됐습니다.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요, 혹시나 이렇게 막 하루 데이터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쑥TV로 오시면 됩니다. 자, 인디애나랑 미러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뒤늦게 참여하신 분이 계세요. 카톡에서 하루 데이터 계속 참여하고 싶다고 사정해 드려가지고 제가 축구가 이미 시작을 해서 새롭게 NBA 라인을 잡아드렸는데 또 그것도 적중했더라고. 하여튼 누군지 아실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형님. 자, 어쨌든 인디애나랑 미러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양 팀 다 제가 이번 시즌 동부 프리뷰 할 때 그러니까 미러키는 이번 시즌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표현을 해드렸고, 인디애나는 브루클린과 마찬가지로 팀 망했다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사실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미네소타가 원정 약팀이고 포스트에서의 상성이 좋기 때문에 브루클린 프랜승을 봤는데, 이 경기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인디애나는요, 이번 시즌 1승 5패긴 한데 이 1승도 직전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상대로 좀 이제 어거지로 얻은 승리긴 했죠. 그때 제가 형들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마힌승 다 몰릴 때 제가 그 골스 마힌승 형들한테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가지 말라 그랬죠. 골스 원정 경기는 아직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특히나 똥배일 땐 더더욱 가시면 안 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인디애나가 승리를 거뒀는데 딴 건 없어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원정 경기에서 커리가 죽어버리면서 전반적으로 득점력이 떨어졌고, 그리고 포스트의 약점을 분명하게 띄면서 인디애나의 포스트에게 당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라이언 롤린스가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미러키에 대해서 걱정스러웠던 거는 1번이 없었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건가. 마일스턴은 심지어 여러분들 인디애나 시절 때 다들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1번이 좋을 때 함께 빛나는 선수란 말이지. 그러니까 미러키에 지금 강점이 없어요. 쿤보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려스러웠던 생각이 많았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게임을 잘합니다. 쿤보가 그냥 워낙 게임을 잘해요. 쿤보가 4번 구간에서 그냥 압도적인 화력을 보여주다 보니까 많은 이제 수비 자원들이 포스트 안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고 외곽에 공간이 많이 생기면서 라이언 롤린스가 이번 시즌 생각보다 좀 선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러키라는 팀은 이번 시즌 뭐 화력적인 측면에서는 힘이 좋습니다. 인디애나처럼 이렇게 뭔가 화력의 한계, 그리고 포스트의 어떤 경쟁력만 갖고 있는 팀을 상대로는 다른 약점도, 미러키의 약점도 가려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경기는 미러키 쪽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미러키 승리에다가 이게 만약에 쿤보가 빠져버리면 문제가 생길 것 같긴 해요. 근데 쿤보가 오늘 나올 수가 조금 더 있는 상황, 그러니까 프롭이 떠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미러키의 승에다가 마힌승까지는 그래도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싶네요. 언더바는 오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 승, 마힌승, 오바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입니다. 보스턴과 유타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두 팀 다 제가 최근에 이제 보스턴 같은 경우에도 좀 잘 써먹었고 유타 같은 경우에 형들한테 이제 계속해서 그 프리뷰 때마다 강조를 드렸는데, 자, 유타라는 팀, 뭐 이제는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초반에 유타 이 똥피하기 굉장히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최근에 그 피닉스와의 경기에서도 제가 피닉스 마힌까지 잡아드렸고요. 특히나 어제 누구나 다 피할 수밖에 없었고 한 번쯤은 시도해 볼 만했던 유타 역배. 왜? 상대가 샬럿이었으니까. 미네소타한테 크게 패배한 백투백 샬럿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유타 역배 쪽으로 다들 보셨겠지만 저는 또 어제 샬럿을 마힌까지 봐드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딱 한 줄입니다. 유타 원정 경기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샬럿 마힌까지 드렸던 이유도 샬럿이 좋아서 보는 게 아니다. 원정 유타는 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샬럿 마힌승을 잡아드렸단 말이죠. 똑같습니다. 이거는 보스턴이 최근에 뭐 이제 경기력이 좀 들쭉날쭉하고 아무래도 핵심 자원들이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득점 볼륨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유타 같은 팀들한테 한번 따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유타처럼 이렇게 어쨌든 득점 볼륨은 좋고 빠른 템포로 게임을 하는 팀한테는 보스턴이 생각보다 고전할 수 있는 그런 전술적인 조건들은 형성이 되어 있기는 해. 그래서 뭐 보스턴 마인싱이 조금은 우려스럽긴 하나, 다만 뭐 이번 시즌도 지금 한 4년 연속일 겁니다. 유타 원정 경기는 갈 수가 없어요. 이 팀은 원정 경기에서 본인들이 유일하게 강점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빠른 트랜지션 게임의 다득점 경기를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트랜지션 전술을 쓰는 팀들은 이거는 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트랜지션 게임은 쉽게 말씀드리면, 축구로 말씀드리면 EPL 같은 느낌이라 보시면 돼. 공수 전환 속도가 빠른 농구를 트랜지션 게임이라고 하는데, 당연하게도 공수 전환 속도가 빠르다 보면은 세금처럼 따라붙는 게 있죠. 바로 턴오버입니다. 턴오버. 유타가 턴오버가 지금 리그 30개 구단 중에서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쿼터마다 얘들이 턴오버를 몇 개씩 6개씩 한다 그랬나, 아무튼 그러면 엄청 높습니다. 아무튼 하여튼 유타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턴오버에 대한 문제점을 원정 경기에서 보여주면서도 득점에 대한 볼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턴오버 그러니까 속공에 가장 강점이 있는 보스턴을 상대로는 꽤나 어려운 게임을 오늘 할 수도 있겠다. 저는 이거는 보스턴 일반승은 뭐 배당도 너무 똥배고 의미 없다라고 보고요. 가실 분들은 그냥 보스턴 마힌을 가세요. 에라 모르겠다 하시고 이건 차라리 보스턴 마힌승을 가시는 게 맞지, 유타 프랜승을 볼 수 있는 구간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바를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라인들은 그렇습니다. 보스턴 마힌, 그 다음에 오버까지 모두 함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욕 닉스랑 워싱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여러분들 그리고 그 전부 다 대부분 경기들이 9시 경기이기 때문에 아침에 라인업을 보고 배팅도 가능하십니다. 자, 워싱턴이랑 뉴욕 닉스랑 워싱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그 공식이 한번 깨졌습니다. 뉴욕 닉스와 시카고 불스의 경기, 이거 이제 뉴욕 닉스가 마힌까지 했던 경기였는데, 제가 어제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죠. 뉴욕 닉스가 승리한다면 마힌승까지 동반을 할 것이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제 불스 원정 역배가 너무나도 과학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뉴욕 닉스 마힌을 못 본다 라고 이제 설명드렸던 경기였는데, 푸근하게 마힌까지 했습니다. 12점 차로 승리를 거뒀고요. 그러니까 조슈 기디로 인해서 시카고 불스가 계속해서 게임을 이어오고 있고,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점은 수비력이었다. 그러면 뉴욕 닉스도 사실 득점 볼륨이 떨어지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득점으로 오히려 화력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뭐 일단 닉스는 뭐 제가 이번 동부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공격을 하고 싶으면 공격을 할 수가 있는 라인업이고, 수비를 하고 싶으면 수비를 할 수가 있는 라인업입니다. 뭐 밸런스를 잡고 싶으면 밸런스를 잡을 수도 있는 라인업이고, 벤치를 돌릴 수 있으면 벤치를 돌릴 수도 있는 라인업입니다. 뉴욕 닉스의 라인업은 이번 시즌 3승 3패라는 게 사실 믿겨지진 않을 정도로
완벽한 수준의 라인업이에요. 제가 판단하는 가장 훌륭한 라인업입니다.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이제 뭐 맥컬럼을 외곽에 배치를 하게 되면서 외곽에서의 안정감을 계속해서 가져가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워싱턴의 최근의 경기력들을 보시면은 득점력에 있어서 좀 문제를 많이 보여줍니다. 최근에 올랜도전은 94득점밖에 하지 못했고 오클라호마전은 108득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샬럿같이 수비 안 되는 팀을 상대로도 110득점에 그치기도 했죠. 워싱턴이 이번 시즌 맥컬럼을 데려오면서 안정감을 찾아나가는 건 분명합니다만, 오히려 탱킹팀이 이렇게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도 저도 아닌 농구를 하고 있는 팀이 돼버렸단 말이지. 이번 시즌 초반 워싱턴은 일단 어떤 기준점을 주더라도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보셨겠지만 뉴욕 닉스는 홈 경기에서 제가 계속 어제도 말씀드렸죠. 마헨을 가장 잘하는 팀이다. 이제 지난 시즌이었죠. 홈 경기 마헨 비율이 가장 높았던 세 팀. 첫 번째가 오클이었고요. 두 번째가 닉스였습니다. 세 번째가 올랜도였죠. 그렇게 뭐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닉스 마헨까지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뉴욕 닉스 마헨승 그 다음에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마헨 보실 분들은 언더로 가보셔도 나쁘지 않을 경기라고 봅니다. 제가 어제 그 뉴캐슬 프리뷰해드리면서 뉴캐슬 보실 분들은 오바로 보셔도 괜찮다 약간 이런 얘기도 드리기도 했죠. 자, 그 다음은 휴스턴과 댈러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뭐 댈러스는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댈러스라는 팀의 갈매기가 빠졌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득점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빠져버렸다. 댈러스 여기서 득점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댈러스라는 팀은 애초에 쿠퍼 플래그도 수비 능력치가 좋은 선수고 클레이 탐슨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번으로 배치를 하면서 수비 벨트를 밑으로 더 내려버렸어. 얘들이 원래는 이제 탐슨을 2번에 세우긴 했는데 오히려 디펜스 벨트를 3번까지 더 내렸다. 그러니까 외곽에서 좀 수비 자체를 단단하게 가져가겠다. 또 두 번째는 클레이 탐슨과 누구? 케빈 듀란트를 매치업 시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케빈 듀란트를 잘 알고 있을 클레이 탐슨이기 때문에 좀 더 케빈 듀란트와 매치업을 시켜보겠다. 이런 댈러스 감독의 아마 의도일 수도 있어요. 다만 뭐 댈러스가 이제 멕시코를 다녀왔죠. 직전 디트로이트와의 경기를 멕시코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원정 사실상 거의 뭐 백투백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 체력적인 어떤 부담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댈러스도 뭔가 이제 지공 같은 그런 느낌보다는 달리는 형태로 아마 게임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경기입니다. 자, 이렇게 봅니다. 휴스턴 마인승 다들 많이들 보고 싶으시겠지만 저는 이거는 그래도 댈러스가 수비 벨트는 나쁘지가 않다라고 봐요. 휴스턴 같은 경우에도 전문 1번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외곽에 대한 안정감은 댈러스가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게 지금 뭐 기준점 11.5점인가요? 12.5점인가요? 너무 높게 받았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댈러스 프랜승을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추가적으로 이게 휴스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은 경기를 가지고 오는 방식이 화력입니다. 반대로 댈러스도 사실상 원정 백투백의 일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수비적으로 이제 경기를 가져오려고 한다는 느낌보다도 아마 같이 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휴스턴 마헨 보고 싶으시면요 차라리 오바를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기준 좀 더 낮아. 220 이게 중반인가요? 그래서 요거는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댈러스 프랜승, 마지막으로 휴스턴 일반승. 배당 메리트는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멤피스와 디트로이트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어수선한 이제 멤피스입니다. 자모란트 선수가요. 뭐 코치진이랑 지금 조금 말들이 많다라고는 해요. 그죠? 항상 트러블 메이커야. 자모란트는 가지고 있는 실력이 진짜 이거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악마의 재능이죠. 현재 지금 뭐 코치진들이랑 불화설이 좀 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단에서는 자모란트의 편을 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멤피스 코치가 제 아무리 이제 좋아봐야 자모란트 한 명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구단이 이제 자모란트의 편을 드는 건 맞는데 사실 이렇게 불화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경기들 나옵니다. 예, 나와요. 자모란트가 출전한다라는 거는 이 경기에서 갖고 있는 동기부여가 저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혼자서도 30득점 이상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모란트가 미쳐 날뛸 수 있는 홈 멤피스 경기라고 한다면은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디트로이트가 이번 시즌 게임을 굉장히 잘해요. 공수 밸런스가 좋아졌어. 확실하게 비커스테프 감독이 공수 밸런스를 굉장히 중시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제일런 듀렌 어떤 이제 포스트 강점, 그 다음에 외곽에서의 커닝엄과 그리고 던컨 로빈슨의 화력,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NBA 오래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제일런 듀렌이요, 멤피스 상대로 정말 약해요. 그러니까 유독 희한하게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한 선수들이 있는데 제일런 듀렌이 멤피스만 만났다고 하면은 사족을 못 씁니다. 얘가 원래 이제 뭐 수비력이 그렇게 엄청 좋은 느낌은 아니고 빅맨에다가 이제 포스트에서 볼 잘 만지는 선수인데, 멤피스 원정만 갔다고 하면은 볼을 많이 잃어요. 그런 부분들도 많아서 저는 이거는 멤피스 역배를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멤피스 역배 프렌, 그 다음에 언더번 오버 봐야겠죠, 당연하게도. 자, 그 다음은 덴버랑 세크라멘토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덴버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포틀랜드전 다들 기억나십니까? 포틀랜드전에서 덴버가 그때 원정 경기였죠. 그때 형들한테 덴버 피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덴버 일반승 또는 뭐 마행승 가고 싶으신 분들, 제가 덴버 원정 경기는 웬만하면 조심해라, 포틀랜드 우리 프렌승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포틀랜드가 그냥 역배를 해버렸어. 뭐 이거는 근데 제가 이미 개막 초반에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디티스님 그러니까 이런 별풍선 뭐 770개 포틀랜드나 적중 아니면 기원. 샬럿 같은 팀들은 홈 경기에서 배당을 좀 잘 받았을 때 충분히 역배까지 노려볼 수 있는 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 덴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원정 경기에서 이 팀이 보여주는 가장 문제점은 이 외곽에서의 볼의 흐름이야. 그리고 홈 경기에서 달라지는 덴버의 힘은 외곽에서의 볼의 흐름입니다. 아예 다른 팀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덴버의 강점은 홈 경기에서 평균 득점이 120득점이 넘어갑니다. 그만큼 기본적으로 홈 경기에서 화력은 분명한 팀이다. 반대로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갖고 있는 밸런스는 좋아요. 잭 라빈, 더마드로잔, 사보니스, 포스트에서 화력 좋고, 이번 시즌 뭐 데니 슈레더나 웨스트브룩 데려오면서 외곽 구간에서의 이 운전수들,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리딩 능력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 두 경기의 이제 합은 잭라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바예요. 어쨌든 얘들도 많은 득점을 할 거고 덴버도 많은 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2.5라는 거는 터무니없이 높다라고 봐요. 제가 최근에도 덴버 홈 경기에서 뉴올리언즈전이었나요? 10.5 핸디캡 받았을 때 이거 제가 주력으로 썼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게까지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화력 대 화력으로 붙을 수 있는 팀들의 경기는 이렇게 큰 핸디캡을 가져가는 거는 분명히 무리수가 있어. 차라리요, 여러분들, 덴버 나는 이거 마헨승을 꼭 때려 죽여도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일 경기 잭라빈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거 그냥 오바 가시면 됩니다. 덴버가 기본적으로 120에서 130득점은 꽂을 거고 마힌승을 한다라는 거는 세크라멘토도 100득점은 넘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차라리 오바가 맞아요. 그리고 전 이거는 세크라멘토 프렌승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2.5는 화력전에서 너무 높아. 잭라빈이 나올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세크라멘토 프렌승과 오바는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크라멘토 역배까지 보기에는 덴버가 홈 경기이기 때문에 좀 어렵겠죠. 세크라멘토 프렌승 그 다음에 오바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 형님 감사드립니다. 잠깐만 데이트 보내드리고, 요거 이제 11월 말까지는 한 분만 딱 더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더 받고 저거 이제 없앨게요. 자, 그 다음은 포틀랜드랑 레이커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란트 나올 것 같나요? 모란트 나올 겁니다. 저게 이제 지금 모란트가 체력 관리도 체력 관리인 건데 제가 지금 코치랑 싸웠어. 그래가지고 일부러 저러는 거지, 모란트 지금 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포틀랜드랑 레이커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형적인 배당 잘못 떨어진 경기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레이커스가 역배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마커스 스마트까지 복귀한 레이커스의 외곽은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완벽한 수준입니다. 뭐 물론 이제 포틀랜드의 릴라드가 복귀한다면 뭐 릴라드에다가 주루 할러데이면은 여기가 제일 완벽한 팀이 되겠지만, 어제 경기 다들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마이애미랑 경기 보신 분들은 이게 외곽에서 이제 마커스 스마트까지 3번에 맞추면서 이제 밸런스 벨트를 만들어냈고, 오스틴 리브스와 돈치치가 모두 화력을 가져갈 수 있고 기본적으로 포스트에서의 힘이 좋은 팀이다. 레이커스는 뭐 사실 어떤 팀이랑 이제 붙어도 웬만해서 이제 그러니까 경기를 지더라도
원 포지션 이상 게임까지 미뤄질 만한 경기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포틀랜드가 직전 경기 덴버를 잡았다, 대열을 낚았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도. 덴버 원정 경기에서는 외곽이 문제고, 또 포틀랜드가 생각보다 홈 경기에서 수비 벨트도 좋은데 또 얘들이 은근히 홈 경기에서 애들이 슈터 애들이 좀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홈 경기 밸런스가 좋은 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레이커스가 포틀랜드 원정 경기에서 또 상당히 또 강합니다. 우리가 작년이었죠. 작년에 레이커스 그때 9.5였나 형들? 9.5 마인승이었나? 그거 가져갔다가 그 막판에 점으로 부러졌나요? 그 17점 차로 이고 있던 경기인데 막판에 40초 남겨두고 8점 내리 한 번에 다 먹히면서, 그러니까 3-3이었나요? 그때 먹히면서 터무니없이 이게 프랜승이 떴던 그런 경기였던 만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레이커스라는 팀이 포틀랜드 원정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뭐 역배를 받았다? 이거는 뭐 프랜승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역배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단순하게 포틀랜드가 화력으로만 레이커스를 잡아낼 수도 없고요. 레이커스가 뭐 예를 들어서 오늘도 뭐 120득점 이상 꽂는다 그러면 포틀랜드는 120득점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 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처럼 수비가 안 되는 팀도 레이커스가 아니기도 하고, 이거는 레이커스 역배를 보는 게 맞고, 그러니까 아직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백투백 경기라서 레이커스가 역배를 받은 건 맞기는 한데 왜 레이커스한테 2배당을 넘게 줬을까? 우리가 못 보는 무언가 있는 걸까? 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레이커스 역배 그리고 프랜승, 언더가 좀 고민이긴 했는데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틀랜드가 내일은 조금 고전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마지막은 클리퍼스랑 마이애미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제 레이커스 마헨승을 형들한테 주력으로 드렸고 맞춰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마이애미가 너무 이상하다 이번 시즌. 왜 이상하냐, 이게 그 말이 안 되는 경기를 이번 시즌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분석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이렇게 배당을 받을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사이즈의 팀도 아닌데 자꾸 오즈들이 이상하게 이 팀을 평가를 내리는 거야. 내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이애미는 이번 시즌 초반에 뭐 우승 후보로 평가되는 올랜도 원정에서도 120 몇 득점을 하면서 비볐고, 웬만한 경기를 역배 띄우면서 많은 득점 속에서 게임을 가지고 오기도 했고, 이상할 정도로 제가 이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해 안 될 정도로 마이애미가 이 라인업 가지고 너무 잘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너무 수상하다는 생각을 계속 했단 말이지. 근데 어제 사실 레이커스와 마이애미라고 한다면 저는 마이애미가 솔직히 그 정도까지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 레이커스한테 배당을 좀 더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뭔가 수상해서 레이커스 마헨까지 보겠다, 이거 마이애미가 마헨까지 내어줄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조금 달라요. 오히려 지금 물론 이제 뭐 LA에서 백투백이긴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동 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클리퍼스 홈구장이랑 레이커스 홈구장이랑 버스로 15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이게 뭐 원정 백투백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홈 경기라고 봐도 될 것 같긴 해. 뭐 원정에서 어차피 왔다 갔다 15분 거리니까. 근데 이게 저는 아무리 그래도 클리퍼스 정도의 사이즈 차이면요, 오늘 이 경기가 그 마이너스 핸디캡을 한 12.5를 여기를 줬었어야 됐어. 여기를. 그러니까 다른데 뭐 이상한데 뭐 보스턴 이런 데가 아니라 여기를 나는 12.5나 13.5 마인을 줬어야 됐다 생각을 하는데 또 여기는 7.5를 줬어. 이게 너무 수상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프렌입니다. 마이애미 프렌. 이게 제가 어제 레이커스 경기를 보면서 느꼈는데 마이애미는 이번 시즌 일단 달립니다. 확실하게 수비를 열어놓고 달리는 팀은 분명합니다. 에너지 레벨로 찍어 눌러버리는 팀이야. 근데 클리퍼스가 여러분들 딱 이게 라인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노땅들이거든요. 1번부터 5번 주바츠 말고 요까지가 싹 다 노땅들이야. 노인끼리 모여갖고 경기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을 견뎌내기는 어렵다고 봐요. 근데 클리퍼스도 최근에 뉴올리언즈 경기 보셨겠지만 나름 화력 마음 먹고 달리면 달릴 수도 있는 팀입니다. 자, 이 경기는 마이애미 프렌에다가 오바를 보는데 마이애미가 다만 이거는 역배를 만들 만한 정도의 사이즈는 아닌 거라고 봅니다. 클리퍼스가 충분히 일반승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배당 메리트 챙기실 분들은 마이애미 프렌. 그리고 난 좀 안전하게 그래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클리퍼스 일반승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가고 싶다, 오바,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너무 수상해. 나는 여기가 이제 한 12.5, 13.5
이 정도 떨어질 줄 알았는데 7.5는 이거는 진짜 냄새 납니다. 그래서 마이미 프랜승을 보는 겁니다. 자, 요까지 오늘 프리뷰 깔끔하게 끝 맞춰 드리겠고요.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이따가 숲TV에서 생방송 라이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유튜브 형님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또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 현재 지금 11월 폼 돌았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24시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그냥 이제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게 좀 비싸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뭐 하루 패키지나 또는 생방송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숲TV 오셔서 또 별풍선 후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숲TV 여러분들도 지금 빨리 추천 안 눌러주시면 전체표 공개 없습니다.